예고됐던 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건설부동산부의 이정 기자와 함께 이번 대책의 영향과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 몇 명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정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 27만 4천 명을 비롯해서 토지 소유자까지 34만 9천 명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걷는 종부세는 모두 1조 150억 원가량인데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종부세 부과와 인상 대상이 대폭 늘게 된 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이 현재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또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세 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연간 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과표 12억 원은 129% 늘어난 연간 717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아울러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300%로 상향돼서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종전보다 종부세를 최대 3배 가까이 더 내게 됐습니다. 네, 현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나오는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가 현재 지금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평가와 이 대책 이후 시장 전반에 미칠 만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지요. 그동안 좀 매도 호가가 좀 급하게 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약간 비정상적인 어떤 가격 급등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대책 이후로는 일단은 매도자들이 급하게 지금 호가를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이 그동안에 좀 투영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또 발표가 됐으니까 좀 가격 하락을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관망세로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분은 둔화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인데요. 또 다른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제라든가 금융 압박 이런 걸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비이성적일 정도로 과열된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를 꺾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매출 사이에는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상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인지는 좀 더 지나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공급을 줄여버리면 집값이 더 올라갈 거란 설명인데요. 다시 한번 심교원 교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줬던 것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야 어떤 효과는 크게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임대주택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게 다주택자들인데 이 사람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서민들의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사람의 한 50% 정도가 생계형으로 대출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생계형 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이나 세금 등 수요 억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죠.
네, 전문가들은 네.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로 돌아선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시장 안정화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이번 규제가 주택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 전반에 높게 형성돼 있는 데다가 주택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이죠. 추가 대책으로 언급한 신규 택지 공급량이 많지 않고 실제 시공과 분양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지금 당장 집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앞서 나온 규제들로 재건축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또 일반 분양도 축소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나온 대책을 가지고 벌써 과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